가평의 특산물인 잣. 이 잣을 이용해서 타락 잣국수 요리를 보여드릴 겁니다. 네. 타락한다. 하기야 뭐. 네. 좀 타락도 가끔 해보면 하지. 네. 야, 이름도 지금 하필이면 타락이야 그래.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좀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이유가 있겠지. 재밌겠네요. 네. 자, 오늘 재료 살짝 살펴볼게요. 제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주재료인 네네. 잣이 있고요. 여기 통후추 보이고 소금인 것 같고 설탕인 것 같고 요건 밀가루인가요, 선생님? 아, 그거 쌀가루입니다. 아, 이게요? 예, 맵쌀가루. 네, 그리고 이 지금 채소의 정체를 모르겠네요, 저는요, 선생님. 미나리. 미나리요? 예. 네. 그리고 요거는 우유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 하나 맞췄네요. 이렇게 팽이버섯. 네네. 배추가 왜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선생님, 메밀국수 하실 거예요?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이거는 지금 청보리로 만든 국수예요. 청보리요? 네네. 우리나라 이제 그 영광, 고창 쪽에 많이 나는 청보리가 있습니다. 예, 보리로 만들면 굉장히 그 성분이 일반 어떤 밀가루나 이제 쌀국수보다 굉장히 그 몸에 무리를 안 주기 때문에 많은 이제 건강식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요리 시작해 볼까요? 네네. 그래서 오늘의 음식의 포인트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잣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에 넣어서 목에 넘어가는 순간 맛이 느껴진다기보다 씹었을 때 이제 고소한 향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잣이 들어간 소스를 그리고 잣을 최대한 오래 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청보리 국수도 그래서 준비랑 보리국수 자체도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향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리고 소스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타락죽이라는 죽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고소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너무 고소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쌀가루는 먼저 한번 채 내릴게요. 아니, 쌀가루도 지금 왜 내리죠, 선생님? 쌀가루가 습을 좀, 그러니까 수분이 좀 함유돼 있으면 이거를 열 처리를 할 때 덩어리가 질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주는 역할 때문에도 한번 채 한번 내려주고요. 다르긴 달라요, 선생님. 요 밑에 네네. 이렇게 채 걸러지는 건 진짜 곱네요. 맞습니다. 예. 찬물에서부터 먼저 잘 섞어서 쌀 국물을 만들어서 얘를 익혀주신다 생각하시면 중요한 돼요. 포인트예요. 왜냐면 어머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지만 제 이 네네. 방송을 보고 있는 초보 요리잖아. 네네. 뭐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참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좀 더 쉬운 방법은 이 친구를 좀 되게, 그러니까 쌀가루 비율을 한 절반 정도까지 해서 써 놓으면은 이걸 투명하게 익혀 놓으면 이제 죽밥이 돼요. 죽 베이스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오늘은 전복죽이다, 오늘은 뭐 김치죽이다, 오늘은 조개죽이다 할 때 그 죽밥을 얼려놨던 걸 꺼내서 그걸로 바로 쓰셔도 돼요. 네. 네네. 되게 간편하게 한 그쵸. 번 많이 네네. 만들어서 왜냐면 여러 먹을 수 죽이 생각보다는 만들기 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미리 해놓으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이 물과 네네. 이 쌀가루죠? 네네. 예, 양 한 번만 다시 알려주시겠어요? 일반적인 비율을 생각하실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얼려놔도 된다의 기조가 아니면 한 7대1에서 8대1 정도까지 잡으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 농도가 되실 거예요. 물이 7이고 가루가 1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투명할 때까지 좀 익혀줄 건데요. 타락죽이 왜 타락죽인지 아세요? 타락죽은 한자로는 네네. 낙타 타자에다가 젖 낙자를 씁니다. 아. 낙농업 할 때 그 낙자가 바로 이 젖 낙자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실 젖소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소가 송아지를 낳았을 때만 채취할 수 있었던 게 우유고 그만큼 더 귀하고 그 신선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로운 음식. 그래서 굉장히 귀했죠. 그래서 궁중에 진상하는 음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왕이 가끔 이제 신하들에게 뭔가 이제 포상할 때 타락죽을 이렇게 내리기도 했어요. 내가 그렇게 그걸 귀했어요. 예, 많이 신하들한테 준 것 같은 기억도 나요. 그렇죠. 예전에 드신 거 맞죠? 예. 네.
근데 이제 좀 약간 상한 걸 주신 것 같아요. 요거트처럼 약간 신맛이 나고. 아, 두 분 이제 꽁트 궁합이 너무 좋은데요? 아, 제가 신하였죠. 대본에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와중에 네네. 굉장히 잘 끓고 있는데 불의 세기가 이게 맞는 건가요? 불의 세기는 한번 끓으면은 네. 그때부터는 좀 온도를 낮춰주시면 되고요. 아. 이때부터 천천히 우유를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한 번에 넣으면 네. 이 우유가 막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영양소도 손실되고 그 우유에도 향이 있어요. 네. 이 향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씩 추가해 주시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물기라고 그러나요? 네네. 이게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묽게. 아니요. 이 정도 농도가 제일 적당하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얘를 좀 졸여줄 거예요. 그리고 쌀가루가 익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서 완성됐을 때는 우리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중농도 정도로 만드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지금 네. 조는 과정이죠? 예, 좀 맞습니다. 쫄릴 거죠. 네네. 예. 지금 얼핏 보면 저기 서양식의 네네. 예, 스프 요리 같아요. 맞아요. 크림 차우더 스 예.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정도만 해서 네. 이제 한번 졸인 다음에 간을 잡도록 할게요. 네. 소금 간을 할 건데 네. 이거 한번 볶아온 거예요. 네. 소금 제 소금. 밑간을 한번 할게요. 그러면은 살짝 드셔보시고서 네. 좀 더 간이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네. 이걸로 소금 좀 더 넣어주시면 돼요. 간까지 맡기는 거예요. 제가요? 타락죽이라는 건 원래 이 상태에서 이제 끝나는 죽입니다. 예, 네. 고소함에 아 최고의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너무 고소하다. 정말 최고 먹어본 중에 최고로 고소한데 선생님 이대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간단 맞아요? 네, 간도 약간 짭짤하고 네네. 고소하고 우유를 넣어서 부드럽고. 와. 아, 그렇죠. 자세는 아직 안 들어갔잖아. 네, 아직 안 아직 넣었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상태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면을 삶고 고명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청부리면 같은 경우는 냉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물에 한 3-40분 정도 불려서 이제 좀 풀어주시고요. 아, 그러면 30-40분이나요? 이 상태의 면을 그냥 삶아주시면 돼요. 한 4분에서 5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는데 네, 맞아요. 선생님 말대로 네. 당면 국은 당면 네, 같기도 면 하고. 삶기가 맞습니다. 메밀 참 건면 같기도 하고. 메밀건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딱 오늘 잣 생각했을 때 보리면을 써야겠다 해서 되게 힘들게 구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 괜찮으면은 네. 한번 드셔보리. 예. 틈새 예. 개그. 이렇게 금세 잘 익네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한번 끊어보고서 다 익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저게 얼마나 네. 되게 쫄깃쫄깃하게 먹나? 그리고 찬물에 담가야 돼요. 예, 찬물에 한번 씻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 물 자체도 이 친구가 청보리 100%로 만든 면이에요. 그래서 이 면 끓인 물도 면수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 면수를 그냥 음용을 하시기도 하세요. 아, 저 차같이요. 맞습니다. 차같이. 네. 그 평양냉면집 가면 주는 면수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래서 친구 삶아주고요. 네. 이 친구는 조금 점성이 빠지게 네. 찬물에 잠깐 놔둘게요. 네. 그리고 우리 주재료인 잣이 이제 등장하나요, 선생님? 맞습니다. 이제 잣 친구를 준비를 해줄 건데 네. 가장 중요한 팁은 뭐냐면 잣을 그냥 생식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향을 내거나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다져서 많이 쓰세요. 근데 그 다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키친타올에서 다져주셔야 돼요. 키친타올 위에서 다지는 이유가 제가 네네. 추측해 보기로는 혹시 기름기 때문인가요?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잣을 다질 때는 그냥 다지거나 아니면 으깨지 마시고 이렇게 키친타올에서 다져주시면 그 보슬보슬한 그 잣 식감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키친타올이 없으시면 종이에 하셔도 돼요. 일반 종이요, 예, 예. A4 용지 뭐 한지 이런 같은 거. 거. 예예. A4 용지 같은데 어머, 대고서 써셔도 되고요. 어머. 이게 뭐야? 이렇게 키친타올 위로 칼질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충분히 다져집니다. 그럼 기름기가 확실히 네, 맞아요. 줄어들. 어우, 면수에는 식이섬유도 많이 들고 하니까 여기 이제 팽이버섯을 한번 데쳐줄 거예요. 에?
팽이버섯은 우리 면의 그 식감, 쫄깃쫄깃한 식감을 좀 더해주기 위해서 쓸 거거든요. 아니 팽이버섯이 들어가네 또. 탱글탱글하잖아요. 데쳐 놓으면. 아, 이렇게 해서 면이랑 같이요. 네, 맞습니다. 아, 이 식감 정말 좋죠, 팽이버섯. 이 친구도 같이. 찬물에 같이 헹궈서 면이랑 같이 섞어줄 거예요. 네. 네. 다진 잣은 네. 3분의 1 정도는 면에 섞어주고요. 네. 3분의 2는 우리 타락죽에 섞어줄게요. 네. 얼마 안 들어가네. 예. 이게 너무 또 과하면 아까처럼 이제 네네. 배 이렇게 아프고. 어느 적당량은 네네. 죽 쪽에 이렇게 섞어주시고 대추는 대추는 왜 있죠? 우리 고명으로 써줄 거예요. 그리고 약간 활용 정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은은한 이런 고소한 향이 날 때는 아까 설탕을 배제하신 것처럼 설탕은 좀 강하게 단맛이 나는데 그렇죠. 대추를 씹었을 때 나는 이 향이나 그 단맛이 은은한 기가 있었을 때는 좀 더 풍미롭게 그리고 좀 더 풍성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단맛이죠. 맞습니다. 네. 대추는 이렇게 돌려깎기 해줄게요. 아, 저는 이게 돌려깎기를 못하겠어요. 아, 그래서 뭐 하실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왕 먹는 거 네. 예쁘게 나오면 좋으니까요. 네. 이 대추 친구는 좀 이렇게 펼쳐서 말아줄게요. 아 이게 저렇게 해서 방법이 쓰는구나. 네네. 아니, 네. 대추꽃이 나왔어요. 맞아요. 이름 자체도 저희 음식하는 사람들한테 대추꽃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면을 간을 해주면은 이제 바로 담기만 하면 되거든요. 보리면이랑 아까 팽이버섯까지 준비가 됐잖아요. 네. 이 친구의 소금 간. 소금. 한 꼬집 반이요. 네, 그리고 맛있는 참기름인가요? 들기름입니다. 아, 들기름이었군요. 네네. 저렇게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러니까요. 들깨, 아, 통들깨입니다. 들 그리고 잣. 고소한 건 다 모으셨네요, 오늘. 너무 맛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설탕 조금 넣을게요. 설탕 조금 넣고. 예, 반 꼬집 정도 넣어서 묻혀주겠습니다. 저 고소한 건 여기 다 들어있네요. 잣이랑 맞아요. 들깨랑 일단 들기름. 일단 여기에 향으로 벌써 이렇게 사람 마음을 사로잡으니 여기에 타락죽까지 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타락죽. 타락죽을 얹어줄게요. 네. 저기에 버터 같은 거 넣으면 이제 완전 버리죠. 타락죽을 베이스로 해서 버터랑 조금 단호박 찐 거를 섞어서 만든다거나 이랬을 때는 스테이크에 퓨레, 메쉬 나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도 쓸 수 메쉬 있어요. 포테이토 그런 네네네. 느낌이요. 어차피 우유나 버터나 다 같은 계열이니까. 아, 이렇게 따로 부어져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약간 묻혀서 드시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식감 자체는 우리 그 중국에 가면 면 먹을 때 그 달걀 풀어서 드시는 것 그쵸, 같은 그쵸. 그런 느낌으로 네.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나리 식감으로 좀 올려주고요. 네. 대추꽃, 아 고명으로 저렇게 네. 올라왔어요. 대추꽃을 올려주고 이렇게 야, 고소함에 파티가 열렸네요,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타락 잡국수 네, 완성됐습니다. 네, 오늘따라 더 기대가 됩니다. 타락 잡국수 함께 맛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먼저 이렇게 예, 한번 드셔보시고. 아, 짭짤하면서 잠 향기가 아주 나네요. 그렇죠. 아니 그 조금 넣는데. 그렇죠. 예. 음? 또 잣이 이렇게 좋으면은 향 자체도 더 많이 우러나기 때문에 어때요, 이 선생님? 아 진짜 부드럽고 일단 식감 자체가요. 네. 그다음에 그냥 땀 같은 거 많이 흘렸을 때 먹으면 굉장히 좀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계속 감도네요. 그래요. 점도가 있어서. 네. 저도 한번 맛. 이게 잣을 이렇게 부셔놓으니까 네. 이게요. 네. 우유랑 아까 그 쌀요. 네네. 쌀가루만 해서 소금 이렇게 간해서 짭짤하게 먹는 것도 좋았는데 네, 잣이 같이 들어오니까 네네. 더 고소해졌어요. 맞아요. 이거는 완전히 진짜 일단 첫 느낌부터 보양식이다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맞습니다. 이거 그대로 차갑게 식히면 굉장히 맛있고 고소한 아이스크림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어디 그럼 오늘 메인을 한번 먹어볼까요? 무슨 많이
비벼 놓을게요. 많이 집혔네. 메밀보다 훨씬 살리고 맞습니다. 씹는 맛도 훨씬 더 뛰어나네. 왜냐? 두둥하잖아 벌써. 그렇죠.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는요 이 들깨 향이랑 네네. 타락죽의 그 궁합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야 이거. 선생님, 이 세상의 고소한 맛은 다 모여 있네요. 우유 자체도 우리가 우유만 먹었을 때 향이 계속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향을 계속 머금고 있는 식재료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들깨 아니면 들기름 아니면 대추 아니면 우유 같은 것들이거든요. 걔네가 모여 있으니까 아마 여운이 굉장히 긴 음식으로. 그러니까요. 목 넘어갈 때까지 계속 고소한 맛을 공급하면서 특히 면발 안에도 고소한 맛이 숨어 있어요. 네. 보리면이라. 보리면이라 청보리면이라. 선생님 다음에 대추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단맛이랑 같이 씹히는 네. 것도 굉장히 좋네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레시피 잘 기억하셨다가 잣으로 소담한 식탁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아니? 한 바퀴 늦어요 좀. 네, 오늘도 쉬운 레시피로 근사한 요리 알려주신 차민욱 셰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